자, 지금부터요, 주택임차 보호법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 임차권을 소멸하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지법에 따른 경매가 이행해지면 경락에 의해서 소멸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경락을 만난 말은 이것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잖아요. 소유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요, 우리가 임차권은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채권과 물권은 누가 더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가 행해지면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말소 기준권리 이하는 다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은 무조건 말소 기준권리보다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니까요? 물권이 우선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하죠. 그래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다만 보증금이 변제되지 않는 어떤 임차권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말소 기준 권리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경매나 공매가 됐을 때는 이걸 따지고요. 우리가 매매에서는 이걸 따지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류, 가등기 담보, 경매 개시 등기 또는 경매 기입 등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선순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이것은 소멸하지 않아요. 경매가 되면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경락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경락인에게 인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것 있죠? 이걸 후순위죠. 이 후순위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것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수은이 보전의 가등기 있죠? 이 가등기는 두 가지예요. 수은이 보전적 가등기는요, 위에 있는 것,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가등기는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그것은 소멸하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유치권 있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유치권 있죠? 이 유치권은요, 무조건 이것은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요. 유치권은. 왜 그러냐? 유치권은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말소 기준권보다 위에 있던 말소 기준권보다 밑에 있던 관계없이 유치권은 경매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언제나 소멸하지 않고 가등기는 소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기요 중요한 것은 담보가등기죠.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소멸해요. 그런데 수은이 보존적 가등기는 말소 기준권리보다 위에 있느냐 말소 기준권리보다 밑에 있느냐 이 말이죠. 말소 기준권리보다 밑에 있는 가등기는 소멸하고 위에 있는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저당권 근저당권 있잖아요. 이 저당권 근저당권보다 밑에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자,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3취득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디에서 보냐면요, 저당권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 기준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이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채권이니까 채권은 항상 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이거보다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가 되면 뭘 해야 돼요?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 이 말이죠. 못 받아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그 대항력 임차권은 여기 봐봐요. 여기도 임차권이 있죠. 여기도 임차권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어디를 얘기하냐? 이것을 1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소 기준보다 위에 있는 것, 이것을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고 그러고, 말소 기준보다 밑에 있는 것, 이것은 당연히 경매가 되면 소멸하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말소 기준권보다 위에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당권에 관한 강의를 들어보면 다시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때 보고요. 이 정도로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뭐냐면 여기 잘 봐봐요. 여기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보면 여기가 지금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다 이 말이죠. A는 뭐냐? 저당권이고 B가 뭐냐?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고 여기는 가압류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소 기준권리는 뭐가 있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류가 말소 기준권리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저당권, 근저당권이 어디가 있는가 빨리 찾는 거예요. 빨리 찾았더니 여기가 하나 있고 여기 또 어디가 있죠? 여기 보면 어디가 있죠? 여기 압류, 감류도 말소 기준권리죠? 그러니까 가압류도 말소 기준권리죠.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이니까 이 저당권이 말소가 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기준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당권의 기준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이렇게 있잖아요. C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전세권이 있고 대항력은 임차권이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류를 또 빨리 찾는 거예요. 빨리 찾았더니 저당권, 근저당권 여기 있고 압류, 감류가 여기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위에요? 근장이죠. 근장이 말소가 되는 기준에서 이거 이하는 다 소멸하는 거예요. 이거 이하는 또 소멸하고 전세권이나 이런 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것은 소멸하지 않고 이것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락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금 1억이나 또는 보증금 1억을 경락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임차권 등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전세금을 경락인에게 청구하고 보증금을 경락인한테 청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전입신고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전입신고는 이꼴 주민등록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뭐를 하냐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입신고가 있어야 돼요. 전입신고. 그래서 일본 보면 우리가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접수를 하죠. 접수하고 돼서 수리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부에 등재가 되죠. 그럼 우리가 전입신고 할 때 전입신고는 무엇을 전입신고냐? 주민등록부에 등재가 된 때가 아니고 신고가 수리가 될 때, 수리가 될 때를 뭐라 한다?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리가 될 때지 주민등록부에 등재될 때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걸 보시고 먼저 여기 주민등록은 행정청이 수리한 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틀리게 기재를 했어. 그래도 대항력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신고서를 작성했어요. 뭐죠? 210번지로요. 접수도 210번지로 됐어요. 수리도 210번지예요. 그런데 등재는 201번지로 잘못 등재된 거예요.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일단 수리가 될 때 210번지로 수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잘못 등재가 돼 있어도 이것은 210번지로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문제는 수리되기 전에 그럼 수리되기 전 그러면 신고가 있어 없어? 없죠. 이 사람이요 210번지로 신고를 했는데 공무원이 뭐라 하냐? 올바로 신고했단 말이죠. 그런데 공무원이 뭐라 하냐? 210번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는 210번지가 아니고 거기는 200번지다 이렇게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려한 거예요. 200번지로. 그래서 이 사람이 200번지로 이렇게 신고서를 다시 써온 거예요. 그래서 200번지로 수리가 된 거예요. 200번지로. 그래가지고 200번지로 등재가 됐다 이 말이죠. 공무원이 잘못 알려준 거예요. 원래 210인데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수정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은 수리가 됐을 때가 신고인데 수리되기 전이니까 잘못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신고가 있기 전에 잘못 알려준 것으로 잘못 기재가 된 거잖아요. 이것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무원이 잘못 알려줬어도. 알겠죠? 왜냐하면 아직 신고하기 전이니까, 수리가 되기 전이니까. 그리고 수리가 되기 전이니까 뭐가 없는 것이다? 신고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착각하면 안 되고요. 잘못됐지만 신고하면 유효하지 않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주민등록신고는요 임차인 본인이나 배우자나 자녀 등의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 거야. 가족.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누구냐면 누구죠? 우리 아들 있죠. 아들이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내가 전입신고한 게 아니고 그것도 인정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족의 전입신고도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 가구죠. 그럼 잘 봐. 다 가구하고 다 세대가 다르다고. 다 세대하고 다 가구하고 다 세대는 어떻게 달라요? 다 세대는 뭐예요? 아파트를 다 세대라고 그래. 연립주택을 다 세대라고 그래. 근데 다 가구는 뭐예요? 주인은 혼자죠. 주인은. 근데 옆에 많이 사고 있죠. 혹시 사장님 집에 혹시 어디 원룸이에요? 다 세대예요? 다 가구예요? 다 가구죠? 그러면 다 가구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사장이죠. 사장님이죠. 대표자죠. 그런데 집주인인데 거기에는요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죠. 그래서 건물이 만약에 5층 건물이다. 그래도 건물주로 몇 명이에요? 한 명뿐이죠. 그것을 다 가구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다세대는 각각 층마다 소유자가 따로따로 있는 거죠. 연립주택. 그것은 다세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단독주택은 다가구는요 지번만 기록하면 돼요. 지번만. 다세대는요 동호수 지번까지. 다세대는 동호수 지번까지 기록을 해야 돼. 동호수 지번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 봐봐. 지층 1호잖아요. 지층
지층하고 여러분은 다르죠. 지층은 뭐죠? 반지하처럼 내려가는 데죠. 지층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 건물이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건물이 서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1층이죠. 여기서 보면 1층이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면 반지하처럼 보이죠. 반지하처럼. 알겠죠? 여기서 보면 1층이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반지하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걸 지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지층의 경우는 그것도 다 가구면은 지층 1호를요 1층 1호로 잘못 전입신고해도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왜요? 다 가구는 집원만 똑바로 기록하면 되고 동호수는 똑바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럼 지금 여기를 보면 뭐냐면 다가구형 단독주택이죠. 그럼 다가구형 단독이라는 것은 뭐만 있으면 돼요? 지번만 있으면 되죠. 지번으로 똑바로 전입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입신고했다면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집이요 3층짜리 건물인데 자식이 3명인데요 아버지가 분할을 해가지고 1층은 큰아들, 2층은 작은아들, 3층은 뭐 막내한테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가구였는데 나중에 다 세대로 바뀌었다. 다 세대로. 나중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가구일 때는 뭐만 있으면 돼요? 지번만 있으면 되죠.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다세대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동호수를 기록이 없어도 처음에 있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나중에 구분 건물로, 구분 건물 뭐죠? 다세대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연립주택으로. 맨 처음에는 원룸에서 원룸은 뭐예요? 여러 사람이 전입신고돼 있죠. 하지만 주인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걸 다가구. 그럼 나중에요 이것이 구분 건물 아파트처럼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래 뭐냐면 단독주택은 일반 건축물 대장이에요. 단독은. 다 구분 건물은요 아파트는요 집합 건축물 대장이에요. 그래서 구분 건물은 뭐라고 한다? 집합 건축물 대장 이렇게 집합 건축물 대장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가구 주택은 구분, 다가구는 일반, 구분 건물은 집합 건축물 대장인데 일반 건축물 대장 그대로 둔 채 여기 집합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있다 이 말이죠. 이때는요 일반 건축물 대장만 있고 아직 다세대로 바뀌었는데 다세대는 집합 건축물인데 집합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봤을 때는 서류상으로는 뭐 어떤 주택으로 보여? 다 가구로 보이죠. 그러니까 집원만 있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을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는 뭐예요? 내가 등기라면 제3자가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등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금 1억이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해 볼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등기부에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1억으로 돼 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그걸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임대차는 뭐예요? 여러분 임차권이라는 것은 채권이죠. 여러분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이죠. 계약서는 두 사람만 가지고 남들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이 임차인한테도 뭐를 인정해야 된다? 저는 대항력을 인정하려면 그것은요 임차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게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봐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요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당시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 작성 이전이지만 지금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죠?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이죠. 그런데 아직요 건축물 관리대장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건물의 소재지 우리가 다가구는 뭐만 일치하면 돼요? 지번이 일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사람이 원래 그 건축 설계도 도면처럼 100번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100번지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졌는데 거기도 여전히 100번지다 이 말이죠. 지번이 똑같죠? 그러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해. 뭐만 동일하면 된다? 지번만 이렇게. 자 무엇을 기준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죠. 등기부. 문제는 뭐냐면 주민등록하고요 등기부상 주택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그것은 유효한 공시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등록은 100번지인데 등기부는 100-1번지다 이 말이죠. 그럼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죠?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건축 중인 주택을 건축 중이야. 지금 준공이 안 됐어. 그것을 임차해서 전 주민등록을 한 후 그 후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 관계에서 당해 주택의 임차인의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제3자 입장에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판단한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봐봐요.
건물 입구에 뭐라고 돼 있냐? 다동으로 표시돼. 다동으로 표시돼 있어. 가나 다 할 때 다동. 그런데 곤충물 대장이나 등기부는 B동으로 돼 있어. B동. 그럼 맞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죠. 등기부는 B동이고, 이런 봐봐요. 만약에 여기가 나동이다 그러면 관계가 있죠. 나동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나 다라가는 것은 보통 순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가 하나가 있고 여기가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보통 이게 순서니까 여기는 가동, 나동, 다동이나 A동, B동, C동이나 뭘 의미하는 거죠? 순서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 했냐면 나동으로 된 것을 B동으로 전입신고했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순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다동이죠. 다동인데 여기는 또 뭐라고 돼 있어? B로 돼 있죠. 완전히 같아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주민등록 유효성 판단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지금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런 것이죠. 임차 주택의 부지를 포함한 세 필지, 세 가지 필지 토지가 같은 담장 안에 있고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토지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필지가 세 개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100번지고요. 여러분 101번지고요. 102번지고 이렇게 세 필지가 있는데요. 건물은 100번지의 건물이 있는데요. 번지수는 101번지로다. 같은 담장 안에 이렇게 있지만 필지는 서로 다르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봐봐. 토지 있죠. 토지. 왜 지번이라는 거 뭐야? 땅의 번호다 이 말이죠. 만약 이게 100번지죠. 100번지의 건물이 이렇게 있다. 건물이. 그럼 이거 몇 번지예요? 건물은? 이게 바로 100번지 아니에요. 그 땅 번호하고 건물 번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우리가 건물 보면 단독주택 같은 거 보면 100-1번지라고 돼 있죠. 땅의 지번이 100-1번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건물의 지번하고 똑같이 쓰는 거죠. 왜? 건물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그 땅 위에 있으니까 땅의 지번하고 건물의 지번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요 필지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데 필지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건물은 100번지에 있는데 전입신고는 100-101번지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마친 경우 이런 말이죠. 그래서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현관문에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등기부상 표시는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죠. 등기부상 표시는 100번지로 돼 있는데 현관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 호수네요. 여기는 100번지예요. 100번지 101호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요, 여기 현관문에는요 100번지죠. 100번지인데 호수에는요 101호가 아니고 102호로 돼 있다. 102호로 돼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101호인데 여기는 102호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같다 틀리다 틀리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호수를, 연립주택은 뭐예요? 다세대죠? 다세대는 뭐가 있어야 돼? 동, 호수, 지번. 동, 호수, 지번을 다 써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요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세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동, 호수, 지번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인정되는 경우죠. 아까 내가 했었는데 아까 우리가 가나 다동하고 A, B, C 동하고는 어때요? 뭐를 따진다? 순서를 따진다 이 말이죠. 여기는 표제부에 A동이라고 기재된 연립주택이죠. 여러분 연립주택을 뭐라고 한다? 다세대죠. 다세대 주택은 뭐가 있어야 돼? 동, 호수, 지번이 있죠. 그런데 여기요 전입신고로 임차인이 뭐로 했다? 임차인이 가동을 했다. 가동으로. 여기는 무슨 동인데요? 건물에는 등기부에는 A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는 가동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A동, B동, C동이란 말이나 가동, 나동, 다동이란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순서를 얘기하는 순서. 그래서 이것은 유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주택의 지번 표시가 분할 후에 지번으로 변경이 됐어. 지번으로. 등기부에는요 종전 지번으로 등기부는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입신고 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일치하게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요 분할 후에는 100-1번으로 되어 있는데 100-1번지요. 분할하기 전에 종전 지번은요 100번지인데요. 여기요 나중에 분할하고 난 다음에 대장에는 100-1번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할 때는 대장과 똑같이 100-1번지로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유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그래요? 지금 여러분 등기부는 뭘 얘기하죠? 등기부하고 뭐가 있죠? 대장이 있죠? 대장이요. 여러분 등기부는 뭐를 따지냐? 권리를 중심으로 하고 대장은 사실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번지수가 100-1번이냐 100번지냐는 권리에 관한 거예요? 사실에 관한 거예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대장대로 신고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원래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입신고를 할 때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번지수하고 똑같이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등기부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대장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부는 권리를 중심으로 하고 대장은 사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연립주택 1층 101호를 임차. 연립주택은 다세대죠. 1층 101호죠. 임차하여 현관문의 표시대로 101호로 전입신고했다 이 말이죠. 여기는 뭐다? 연립주택은 원래는 얼마다? 원래는 1층 101호예요. 이런 101호도 여러 가지가 있죠. 2층 101호, 3층 101호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1층 101호란 말이죠. 알겠죠? 원래는. 그런데요, 현관문에는 그냥 101호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101호로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건축물 대장은 얼마나 됐다? 대장에는 얼마나 됐다? 그냥 1층 101호가 아니고 뭐로 돼 있어? 그냥 101호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장하고 똑같이 신고했죠? 그럼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요 주민등록표상 신거주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됐다. 이런 아까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전입신고가 수리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할 때는 얼마나 되냐? 100번지였는데요. 공무원이 기록할 때는 100-1번지였다 이 말이죠. 원래는 100번지인데 100-1번지를 했다 이 말이죠. 수리가 될 때는 100번지인데 기재가 될 때는 100-1번지로 기재됐다 이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언제를 전입신고로 본다? 수리한 때. 수리한 때를 전입신고로 보니까 100번지로서 유효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이 대항력을 치닫는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담보신탁이라고 되어 있나요? 담보신탁 잠깐 설명을 해. 여기 봐봐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신용이 나쁘죠. 그러면 대출이 어때요? 아무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신용이 나쁘거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영업을 수입이 없다. 그럼 대출은 거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한다? 이 아파트를요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갑이요 의리라는 사람한테 이걸 신탁사죠. 신탁사한테요 위탁을 해요.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은 위탁자고 이 사람은 수탁자가 되죠. 그 소유권을 여기서 넘긴다고요. 을한테. 그리고 두 사람의 간에 이제 신탁 약정을 하죠. 약정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이때는요 만약에 원래는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이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사는 법인이죠. 이런 법인은 신용이 그냥 좋죠. 무조건.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신탁사에서 여기서 뭐라냐? 여기서 위탁증서 같은 것을 주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신탁사에서 이걸 주면 이걸 가지고 가서 은행 가서 이제 돈을 빌린다 이 말이죠. 은행 가서 돈을 빌릴 때는 내 이름으로 빌린 것이 아니고 여기 신탁사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보통 신탁사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통 신탁사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신용이 좋잖아요. 그럼 법인이니까 아무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1억밖에 못 받아도 신탁사를 이용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1억 3천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탁 약정이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되면은 법인에서 이걸 수익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수익증권. 이 수익증권을 준단 말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뭐를 하냐면 이 건물은 내 거니까 이것을 월세를 줄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월세를 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신탁 약정서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신탁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 꼭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냥 직접 그냥 동의 없이 그냥 월세를 준 거예요. 월세를 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여기서 돈을 다 갚고 다시 소유권을 다시 자기한테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넘겨받았으면 이제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임차인은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 여기 이제 봐봐요. 6번, 요번은요. 여기 보면 임차권이 적법하게 양도나 전대차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법하기라고 하는 것은 동의 있는 전대차 이 말이죠.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 변제권은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 변제권은 양수인이 행사하고 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왜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갑이 을한테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이렇게 있고요. 이 임차인 이걸 병이죠. 병을 뭐란다? 이걸 전차인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전대차 할 때는 전차인이고 임차권을 팔아먹으면 이것을 양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양수인이다. 그럼 여러분요 여기서 잘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이 임차권이요 아예 팔아먹었으면 양수인이라고 그래.
자기는 임차인으로 있으면서 다시 주면 이건 전차인이라고 그래. 실제로는요, 을하고 병 중에서는 갑하고 관계에서 임차인은 을인 거예요. 그런데 양도를 해버리면 갑하고 임차인 누구냐? 그것은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원래의 임차인 을이 가지는 우선 변제권은 양수인은 여기 병이죠. 양수인이 직접 행사를 하고, 만약에 전대차의 경우는 원래는 을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대차를 줬으니까 전차인이 을을 대위해서, 전차인은 을을 대위해서 행사한다. 임차인을 대위해서 행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양도하고 지금부터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전대차를 보면 이런 것이에요. 봐요. 우리가 이제 전대차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한테 주고 을이 다시 병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죠. 임대차고 을하고 병하고를 전대차죠. 전대차는 여기에 들어와. 전대차. 알겠죠? 그러니까 전대차는 임대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차권이 양도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걸 병이 있죠. 양도란 말은 을은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를 했죠. 근데 을이 다시 이걸 병하고 전대차를 한 거, 양도를 한 거예요. 임차권은요. 그럼 을은 빠지고 갑하고 병하고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병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고 여기 병은요, 을을 대위해서 행사하는 것이고 이렇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직접 행사냐, 대위해서 행사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요.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가지 않고 이전됐다. 이것은요, 무단으로 이전됐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지금은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문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방이 이렇게 4칸이 있죠. 그럼 갑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 여기 A, B, 4개 다 월세를 줬다 이 말이죠. 월세를 주면 어떡하죠? 이 건물이 만약에 5억이라고 해봐. 5억에다 60% 그러면 3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갑은요. 그런데 갑이요, A하고 B하고 C하고 D한테 5천만 원씩 써가지고 임대를 줬다면 임대 보증금 5천에, 그럼 보증금 5천 임대하면 5천 다 더하면 얼마예요? 2억이죠. 2억이니까 실제로 대출은 1억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갑이요, 이 4사람을요 주민등록을 다른 집에다 몰래 넘겨. 그리고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서류상으로. 그래가지고 은행한테 돈을 빌렸단 말이죠. 3억을요. 3억 빌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은행은 1번이고 이 사람들은 2번이 돼버리죠. 원래 이 사람은 몇 번이 돼야 되죠? 1번이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임차인 스스로가 이사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단 말은 임차인이 스스로 전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타인에 의해서 무단으로 전입신고가 이전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대로 유지 이렇게 얘기를 해. 4번 예? 4번이요? 4번은 뭐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를 했죠.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태거일로부터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면 원래 임차인이 갖는 대항력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존속한다. 이게 뭐냐면요, 이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렇게 을이.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요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을이 이것을 병한테 넘기죠. 이렇게요. 병한테요. 언제요? 5월 1일 날. 그럼 이건 전대차를 했죠. 그러면 전대차를 했으면 이 사람 전차인이잖아요. 전차인이면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임차인이죠. 그럼 이 임차인은 어떻게 돼? 전대차를 줬으니까 이사를 가죠. 이사를요 5월 8일 날 이사를 간다 이 말이죠. 이사를 가면은 전입이에요, 전출이에요? 전출이죠. 우리가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전출신고를 해야 돼요? 전입신고를 해야지 대항력이 있죠. 전출신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럼 대항력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럼 이 사람은요, 갑한테 보증금 1억 원을 줬는데 만약에 갑이 만약에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되면은 경매되면서 이 을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전출신고가 돼버리면은 대항력이 없어지니까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집이 경매가 되면 그 돈을 을이 받아서 그걸 병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출신고가 되면 대항력이 없어지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전차인이 여기에 다시 전입신고를 해. 언제요? 5월 18일 날. 5월 18일 날 전입신고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이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언제부터요? 5월 19일. 5월 19일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잘 봐봐. 우리가 보증금을 누구한테 줬죠? 보증금을 을이 누구한테 줬죠? 갑한테 줬죠? 여러분 을이 갑한테 보증금을 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증금을 받아야 돼. 을이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갑한테 받아야 되죠. 갑한테 받아야 되고 병은 전대차죠. 병은 보증금을 누구한테 줬어? 을한테 줬죠. 그럼 병은 을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요 이 병은요 아무리 여기다 전입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이 갑의 집이 경매가 되면 갑의 집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는 누구한테 돈을 줬으니까 임차인한테. 그러면요 일단 누가 돈을 받았냐? 을은 병한테 돈 받아서 이사 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이 경매가 되든지 또는 집이 경매가 되지 않으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을이 갑한테 1억을 받아가지고 병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을이요 지금 전출했다 이 말이죠. 그럼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죠. 대항력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 만약에 경매가 됐다. 그러면 을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돈을 못 받으면 병한테 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요 이 전차인이 5월 18일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5월 19일부터 병한테 대항력이 생긴다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은 갑의 집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요 여기 5월 19일 0시부터 대항력이 누구한테 생긴다? 을한테 생긴다. 을한테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을한테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생긴다? 을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대항력이 을에게 생긴다.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의 전입신고를 을의 전입신고로 봐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니까? 을이니까.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 돈 받을 사람은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병한테 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직접 점유. 이 사람을 직접 점유라고 하고 이 사람 무슨 점유라 한다? 간접 점유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간접 점유자한테 대항력이 생겨.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하나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봐봐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방금 내가 5월 1일인데 5월 18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몇 주 이내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나가고 다시 전입하고 전출하려면 몇 주간 이내에요? 2주간. 2주간 이내에 전출하고 전입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출하죠. 그럼 다른 데다 전입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주 이내에 해야 돼요? 2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갑의 건물이 있고 여기 을이잖아요.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여기 임차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병이 있죠. 병을 뭐라 한다? 전차인이잖아요.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 이제 잘 봐봐. 이때 이게 전차인인데요. 이 사람이 여기서요 5월 1일 날이요 전대차를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다 전입신고를요 5월 3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5월 1일 날 전대차를 주고 이 사람은 5월 1일 날 이사 갔죠. 이사 갔다 이 말은 전출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전출 신고하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 사람이요 5월 3일 날 전입신고를 해서 그러면 2주간 이내에 전출하고 전입이 동시에 이루어졌죠. 2주간 이내에. 그럼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집에 임차인이 바뀐 것처럼 보여요?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알죠? 을이 살고 있었는데 을이 살고 있고 지금도 또 병이 또 그 집에 또 월세 살고 있잖아 누군가가. 그러니까 2주간 이내에 전출하고 전입이 이루어지면은 알겠죠? 2주간 이내에 짧은 시간 안에 전출과 전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는 저 집에는 누가 계속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5월 3일 날 전입신고를 했으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부터? 5월 4일 몇 시부터? 0시부터 을한테 새로운 대항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다고 해봐. 1월 1일 날 전입신고했으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죠? 1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죠. 그 다음날 0시부터. 그런데 이 사람이 전출을 했죠. 5월 1일 날. 그럼 대항력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와서 전입신고를 5월 3일 날 하죠. 그러면 5월 4일 0시부터 을한테 대항력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출하고 전입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죠. 그러면 사람이 바뀐 걸로 인정한다, 바뀌지 않는 걸로 인정한다. 바뀌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 을한테는 1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 집에 있던 사람이 전출하면서 전대차 계약에서 전입이 바로 이루어지면은 전출과 전입이 바로 이루어지죠.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전출한 걸로 본다, 전출하지 않는 걸로 본다? 전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로도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차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양수인이나 전차인 누구죠? 병이죠? 병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태거일로부터, 태거일이 언제죠? 5월 1일이죠? 5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상 정립신고, 주민등록법상 정립신고는 몇 주간 이내다? 2주간 이내에, 알겠죠?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이 바뀐 것처럼 보인다,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원래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대항력 1월 2일 0시부터 이 말이죠. 대항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점유 개정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봐봐. 자, 봐봐요. 2월 1일 날 갑이요, 전입 신고를 하고 등기를 했죠. 그럼 이 사람이 전입 신고를 하고 등기를 했으면 이 사람이 소유자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3월 1일 날 을한테, 을하고 매매를 한 거, 매매를 해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갑이요, 이 집을 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가지고 3월 1일 날요,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저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봐봐, 전입신고도 돼 있고 등기도 돼 있으니까 소유자로서 점유했죠. 지금은 누구로서 점유한다? 임차인으로서 점유하죠. 그러니까 점유가 어떻게 해요? 소유자로서 점유가 임차인으로 점유로 바뀌었죠. 이것을 뭐란다? 점유 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봐. 잘 보면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로 인정이 되죠. 지금도 이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소유자로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소유자로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도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제 5월 1일 날 을한테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이제 등기를 해줬으면 그 말은 3월 1일부터 5월 1일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한테 뭐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처음에도 갑한테 등기가 되어 있고 집을 팔고 나서도 갑 앞으로 여전히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소유자처럼 보여요? 임차인처럼 보여요? 소유자처럼. 그래서 대항력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항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대항력이다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없네. 대항력에서 누가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누구처럼 보여야 돼요? 소유자처럼 보여야 돼요? 임차인처럼 보여야 돼요? 임차인처럼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자기가 등기가 되어 있다가 지금 이 사람은 임대차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는 5월 1일에 해줬다, 이 말이지. 그러면 5월 1일이 되기 전까지 3월 1일 날 매매를 하고 나서 3월 1일 날 임대차가 체결했는데, 그럼 5월 1일이 되기 전까지는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원래 갑은 그때도 뭐였는데? 임차인이었는데, 임차인.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구처럼 보인다? 소유자처럼 보인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 사람은요, 5월 1일이 되기 전까지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다? 5월 2일 0시부터 5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간접점 아까 얘기했어. 자요, 원래 갑하고 하고 2월 1일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죠?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죠.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어. 알겠죠? 자, 을이요, 이렇게 병한테 팔아먹었죠? 그럼 전대차라죠? 5월 1일 날. 전차인이죠. 전차이니까요. 그럼 5월 1일 날 전대차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5월 10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 봐봐요. 이 을은 갑한테요 보증금을 줬고요, 병은 을한테 보증금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 을은요 갑한테 보증금 1억을 받아가지고 을은 병한테 보증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병은요 갑한테는 보증금을 준 적이 있어, 없어? 없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되면은 갑의 건물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을이에요, 병이에요? 을이죠. 병은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병이 여기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죠. 이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의뢰의 전입신고를 봐준다. 이 병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직접 점유 이사 왔으니까 이 사람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간접 점유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출과 전입이 2주간 이내에 이루어지면은 여기요 종전의 전입신고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이해됐나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렇게. 이것은 뭐 어렵다기보다는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전대차의 경우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 병이죠. 전차인 병이 5월 10일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 인인 간접 점유자 을이요 5월 11일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만약 전차인 병이 주택을 인도받고 임차인 을의 전입신고를 그대로 둔 경우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이 여기 들어와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돼. 우리는 보통요 이 을이요 불안해. 을이 불안해가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을이요 전대차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여기 2월 1일 날 전입신고가 돼 있었잖아요. 이것을 그냥 을이요 이사를 가면서 이사는 가. 그런데 전입신고는 그대로 둬.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고 이 전차에는요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인도를 받았지. 인도를 받았는데 이 사람한테는 전입신고를 못하게. 자기가요 전입신고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안 돼. 전입신고는 을이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든지 병이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 을이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든지 병이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고. 따로따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 앞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고 이 병이 인도를 받는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전대차 후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얘기해요. 지금 보면 2월 1일 임대차죠. 임대인이고 임차인이죠. 그럼 봐봐요. 이 사람은요 임대인 임차인이 이것은 뭐냐? LH공사가 을한테요 임대차를 준 거예요. 그리고요 을이 다시 이것을 병한테요 전대차를 주는 거예요. 전대차? 이러면 아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전차인이 저기 가서 전입신고를 하죠.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를 봐준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그러니까 임차인을 직접 점유다, 간접 점유다, 간접 점유다. 그러면 5월 1일이다. 5월 1일은 이 사람한테 언제요? 5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그런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죠. 알겠죠? 그런데요, 이 임차인이요, 똑같은 임차인이 7월 1일 날 임차인 여기서 이 집을 분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보면은 닭이 아니고 뭐라 하던데 이렇게가 있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부영 아파트 알죠? 부영 아파트가 다 뭐예요? 이거 임대 아파트 알겠죠? 근데 이 임대 아파트를 을이 임대를 받았다가 5년 뒤에 이 을이 분양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매매를 했다니까 분양을 받았다. 이 사람 등기하면 이 사람은 이제 소유자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니까 이 사람은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 돼요 이제? 임대인이 되죠. 소유권 취득하니까 임대인이 되죠. 이 사람은 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돼요 이제? 임차인이 되죠. 임차인한테. 이 사람은 임차인이 되죠. 그럼 봐봐요. 그럼 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있으면 여기서 대항력이 있어야 될 사람은 을이에요, 병이에요? 먼저 대항력이 있으려면 을이에요, 병이에요? 병이죠, 병. 그럼 이 병은 그러면 언제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하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죠. 소유권. 그러면 이 병은 임차인이죠. 임차인 언제요? 여기요. 이 사람이 등기를 7월 1일 가져왔죠. 그러면 7월 1일 날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왜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이 대항력이 있을 필요가 없죠. 자기 집이니까. 누가 대항력이 있어야 돼? 병. 판례가 뭐라 했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가 동시에란 말이 중요해요. 동시에 누가요? 병이 대항력을 취득해. 동시에 병이 대항력을 취득해. 그런데 봐봐요. 을이 등기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돈이 너무 적으니까 보통 은행에다가 뭘 대출하죠? 은행 대출 받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은 날 7월 1일 날 정이라고 하는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렸어. 알겠죠? 똑같은 날. 그러니까 이 을이요. 이 먼저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같은 날 정한테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매가 되려면 말소 기준권리라는 말 들어봤죠? 말소 기준권리가 뭐예요? 말소 기준권리보다 위에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밑에 있는 임차권은 뭐를 한다? 소멸하잖아요. 이건 소멸하잖아요.
알겠죠? 소멸하잖아요. 이거 소멸하지 않고. 알겠죠? 근데 지금 그러면 저당권자가 먼저냐 임차인이 먼저냐가 알아야 되잖아요. 저당권자가 먼저예요? 임차인이 먼저예요?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해요? 누가 더 우선한다? 이게 중요해요. 누가 우선한다?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임차인이 우선한다? 누가 우선해? 이런 적 우리가 저당권자 우선할 것 같죠? 근데 여기 봐봐. 을이 등기를 한가 동시에 병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기하자마자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이 누가 더 빠른 것만 보면 되죠. 알겠죠? 누가 더 빨라요? 누가 더 등기가 더 빨라요? 소유권 취득이 권리 취득이 빨라요? 을하고 정하고 누가 더 빨라? 을이 훨씬 빠르죠. 근데 이 사람은 소유권은 뭐죠? 갑구죠. 여기는 저당권은 뭐예요? 을구죠. 을구니까 누가 빠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이 갑구하고 을구는 뭐라 한다? 우리가 동구죠. 동구는 갑구만 갑구, 을구면 을구 이 말이죠. 갑구면 갑구, 을구면 을구, 동구죠. 같은 구 안에서는 어떻게 한다? 무슨 번호를 한다? 순위번호.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구가요 하나는 갑구고 하나는 을구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고요? 별구라고 하죠. 별구. 서로 구가 다르죠. 구가 다를 때는 등기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접수를 해야 돼. 접수 번호로 하는 거예요. 접수 번호로.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저당을 잡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가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이 소유자가 더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동시에 이 사람이 대항력을 취득하니까 임차인하고 저당권자 사이에서 누가 더 빠르다? 임차인이 더 빠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누가 더 빠르다? 임차인이 빠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임차인이 즉시로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저당권에 우선하여 보호받는다 이렇게 이것은 설명을 해놓은 것이고 이 그림을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대항력 발생 시기죠. 여러분 대항력 어떻게 하죠? 주택의 인도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하면은 언제요? 그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뭐라 한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대항력 제3자에 대한 효력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봐봐. 전입신고를 마친 날 주간에 설정된 저당권 이렇게 돼 있죠. 봐봐. 전입신고는 2월 1일 날 했고요. 저당권도 2월 1일이에요. 그럼 누가 더 빨라요? 누가 더 빨라 권리가? 저당권은 등기죠. 등기는 그날부터예요. 2월 1일부터. 근데 전입신고는 언제예요?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2월 2일 0시죠. 그럼 누가 더 빨라요? 저당권이 더 빠르다 이 말이에요. 같은 날은. 저당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경락인에게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에 의한 경락인에게 임차인은 대항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여러분 봐봐. 지금 여기서 누가 더 빠르냐? 저당권 빠르고 가능하다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가능하지 않다. 누가 더 1번이다? 저당권이 1번이고. 죄송. 같은 날 아니네요. 여기 봐봐. 전입신고를 마친 2월 1일 다음 날의 저당권이에요. 다음 날. 2월 2일 다음 날. 이게 다음 날이죠. 이게 다음 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다음 날이니까 몇 시다? 9시죠. 우리 보통 저당권 등기소 언제 열어? 9시에 열죠. 이 사람은 2월 1일이니까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2월 1일이니까 이 사람 대항력 언제예요? 2월 2일 몇 시에요? 0시. 누가 더 빨라요? 전입신고가 더 빠르네. 그러면 임차인이 1번이고 저당권이 몇 번이에요? 2번이네. 그러니까요 경매가 되면은 말소기준권의 저당권이 2번이죠. 임차권은 몇 번이죠? 1번이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임차권을 대항한다 말은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주택의 인도가 먼저 인도가 2월 1일이죠. 전입신고가 2월 1일이죠. 알겠죠? 같은 날이잖아. 같은 날. 그러면 여기요 전입신고하면 같은 날이니까 대항력 언제요? 2월 2일 0시요. 두 개가 다 플러스된 그 다음 날이니까. 그런데 저당권은 2월 1일이다. 그 다음 날이다. 그 다음 날 9시죠. 그럼 몇 시가 빨라? 2월 2일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존속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배당 요구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배당 요구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이렇게. 그러면 전출신고는요? 전출.
전출신고를 봐봐요. 대항력 지되고 일시적으로 필요 없어. 일시고 순간이고 찰나지고 전이 중력 이전하죠? 그럼 무조건 없어져. 봐봐요 여러분요. 2월 1일 날 9시에 전입신고를 했어. 9시에 전입신고하고 10월 1일 10시에 전출신고 전출신고를 하고 다시 10월 1일 12시에 전입신고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전입신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네. 그럼 여기 봐봐요. 2월 1일 9시에 전입신고를 했어. 그리고 3월 1일 9시에 전출 신고를 했어. 3월 1일 12시에 전입신고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2월 1일 9시에 전입신고를 했죠? 그러면 대항력 언제다? 2월 2일 0시죠? 전출을 했죠? 9시에 전출. 그러면 이건 대항력이 없어져. 다시 똑같은 날짜인데 3월 1일 똑같은 날짜인데 12시에 전입신고를 했죠? 그러면 이제 3월 2일 0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전에도 대항력은 일단 어떻게 돼? 소멸하는 거예요. 임차인의 동의, 아까 했었는데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출신고해버리죠. 임차인은 가만히 있는데 대출 많이 받으려고. 그래도 이 사람 것은 없어진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봐요. 자, 2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어. 2월 1일 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전입신고하면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여기요 4월 1일 날 직권말소가 됐어. 저도 한번 직권말소가 됐거든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제가요 다른 데서 학원을 하는데 그 학원에 원룸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전입신고를 해놨단 말이죠. 학원을 이제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옮기다 보니까 그걸 전입신고로 옮겨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갈 일이 없고.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전번에 한번 우리가 무슨 대통령 선거지 무슨 국회의원 선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있잖아요. 주민등록 일제 검사하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내가 거기 안 산다고 판명이 돼가지고 나한테 언제까지 빨리 주민등록을 이전하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하니까 까먹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있다가요 직권말소했다고 왔더라고요. 알죠? 일단 직권말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직권말소가 되면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월 1일 날이요. 6월 1일 날 병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이해관계인이죠? 이 사람이 8월 1일 날이요. 8월 1일 날 재등록을 한 거예요. 직권말소가 됐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재등록을 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나도 재등록을 했거든요. 나는 그냥 재등록했어요. 알죠? 직권말소가 되고 재등록을 했는데 이때 이의제기를 했다 이 말이지. 그럼 여러분 이의제기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때 직권말소가 잘 됐다는 거야? 잘 못됐다는 거야? 잘 못됐다는 거죠. 그럼 이의제기를 해서 재등록이 됐단 말은 자기네가 잘못했다 이 말이지. 아까 말했죠. 임차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누가 잘못했어? 지금 다른 사람이 잘못했죠. 그럼 원래의 대항력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대로 2월 2일 0시부터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의제기 없이 저는 이의제기 못했죠. 왜? 연락이 왔는데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듣고 가만히 있어버렸죠. 그러니까 나는요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이의제기는 않고 그냥 나는 재등록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8월 1일 날 재등록이죠. 그럼 언제부터? 8월 2일 0시부터 8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중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저당권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의제기를 했으면 이 저당권은 임차권보다는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후순위고 만약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선순위고. 이해됐나요 지금?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야. 이걸 가지고 잘 봐야 돼.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이런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주택임대차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를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후순위다 이렇게 됐죠? 직권말소가 됐다. 직권저축으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다. 대항력을 상실한다. 이 절차에 따라서 해보겠다. 이 절차 그러면 소급해서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이 절차 없이 회복이 됐다. 알겠죠? 이 절차에 회복된 것이 아니다. 그 재등록 다음 날 0시죠. 그래서 새로운 이관계인에게 저당권자에게 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죠?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요, 이제 우선 변조권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대항력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 대항력만 해결하잖아요. 그럼 공부는 끝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봐봐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우리 민법에서 2문제, 중개사법에서 1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온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당장 돈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들어야 되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